성분이 다 들었어. 자,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개념 복습. 오케이? 개념 복습. 자, 봐봐. 자, P, A, 바, B.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의미는, 얘는 어떤, 정의는 뭐라고요? N, B분의. 그러니까 N이다, N, P가 아니라. 오케이? 요거 분의, 여기에 N,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는 NS, NS로 각각 똑같이 분모분자 나눠도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P, B 요거 분의 P, A 교집합 B입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라는 의미였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문제에 적용시킬 때 있잖아. 문제 적용시킬 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 확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지만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집합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지?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면 편한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A였어요. 이렇게가 B였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의미는 전체를 뭘로 봐주세요? 여기는 얘로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 중에서 뭐가 될 확률? A가 될 확률이니까 물론 여기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 전체가 A니까 그지? 그러니까 A가 될 확률 여기 있는 얘 파란 거분에 노란 걸로 해주세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문제 적용하게 될 때는 사실 조건부 확률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쭉 뒤로 가서 뭐가 적당할까? 예를 들어서 46번 같은 문제 풀어. 46번. 자, 어느 학급은 학생의 60%가 안경을 쓴대요. 근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근데 이 학급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히 여기 있는 이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얘는 지금 요 사건이 지금 B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 사건이 B가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얘가 사건이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실제로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B, A가 B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P, B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 A 교집합 B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계산하게 될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생각할 때 있잖아. 이걸 이렇게 바라볼게. N으로 바라보죠. 우리? 이렇게 바라볼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얘거든. 그지? 얘거든. 여기 있는 얘는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 두 개로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사실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개수와 더하기 되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A가 아닌 것들이지. A가 아니고 B인 것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 분의 뭐가 됩니다? N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NS 다 나눠버리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P로. 여기는 P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쓰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되나 봐봐. 얘는 지금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그럼 걔가 실제로 안경을 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야? 실제로 안경을 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안 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이 있고 그 중에서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실제로 계산될 때는 전체 60%가 안경을 쓴다고 했으니까 얘의 의미는 뭐겠어요? 얘는 일단 60%의 확률로, 그지? 60% 확률, 그러니까 10분의 6의 확률로 안경을 썼을 테고, 안경을 썼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안경 쓴 사람의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4의 확률로 안경 안 쓴 애들 있지. 안경 안 쓴 애들. 걔네들은 얼마의 확률로? 10분의 1. 즉 10분의 1의 확률로 재검사 요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 분해
내가 다시 얘는 진짜 안경 써서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나는 궁금했군요 라는 뜻이 되니까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되게 간단하잖아. 굳이 내가 이렇게부터 식을 차근차근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를 막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 더하기 요 부분의 확률에다가 요 부분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얘는 그냥 딱 보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안경 쓴 애들, 안경 안 쓴 애들 이렇게 2가지 있다. 그지?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P1이었다, 이렇게 될 확률이 P2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P1 더하기 P2분의 나는 P1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실제로는 조건부 확률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거의 갑자기 그냥 생략돼 버려. 바로 여기서 1로 그냥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요건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건 이제 파악되죠? 상황 이렇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요거 이렇게 버리면 되고, 심지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3가지 중에서 막 이게 막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3개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요거 중에 하나 이쪽에 올려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심한 문제에서 이런 거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런 문장제 문제들 있잖아요. 긴 것들. 걔네들은 다 지금 요런 컨셉으로 해결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있고 또 앞에 부분 문제는 전부 다 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냥 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있지. 맞아? 여기는 얘가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요런 식들, 요 식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 뭐 있어? 완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얘도 그냥 뭐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요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덧셈 정의가 뭐예요? PA 합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PA의 여집합은 어떻게 계산됩니다? 그냥 1-PA로 계산됩니다. 이 정도. 됐나요? 요 정도 지금 선생님이 써준 이 내용 있지. 요거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질문 받아볼게요. 앞에부터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잘 안 됐던 부분. 1번 유형에서 질문 있나요? 조금이라도 이상했던 거. 없어요? 1번 없어. 2번은? 12번. 12번? 12번 볼게요. 아, 네. 자, 요런 문제 있잖아. 요런 문제는 자, 요런 문제는 표를 만들어서 풀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중에서 선생님이 정의가 뭐라고 했었냐면 NB분의 NA 교집합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긴 얘가 뭐 어른이라고 하자. 여긴 얘가 아이였어요. 여기 남자였어요. 여기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 줄만 더 해가지고 합계.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근데 표를 만들 때 얘네들은 지금 비율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례 상수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 비례 상수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지. 내가 생각하기 편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관객 중에서 80%가 뭐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뭘 준 거냐면 얘와 얘의 비율을 준 거야. 맞아요? 어른 합계와 아이 합계 요 비율을 준 거야. 일단.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8K라고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긴 얘는 2K라고 넣으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상황 보니까 남자는 전체 60%였네요. 그 남자는 전체 60%. 여기가 60%고 여기는 얘가 뭐야? 60%가 40%니까 얘는 뭐 6L 그 다음에 이거 쓰지마 일단 쓰지마. 그 다음에 4L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또 봤더니 여자 중에서 몇 프로가? 30%가 여자 중에서 봤을 때 30%가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또 뭐라고 쓸까? 얘를 7a 뭐 예를 들어 3a 이렇게 써버리면 미지수가 막 점점 늘어나잖아, 그지? 맞아?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7분의 10분의 7이라고 해도 되지만 얘를 차라리 얘를 바꾸고 그게 더 편할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몇이니까? 10a니까. 그지? 이렇게 바꾸고 얘랑 비율이 맞게 얘가 지금 2대 3이었잖아. 그지? 여기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그럼 15a가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요인이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얘는 8k 중에 7a라고 했으니까 그지? 얘는 8k-7a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2k 마이너스 뭐가 됐어? 3a가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지금 미지수 설정하는 것까지 미지수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 어떤 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어. 여기서 얘랑 누구랑 얘랑 더했더니 뭐라고 했는데 15a라고 했는데 그럼 식을 만들어봐. 식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지수 하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다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든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든 내가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 표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한번 가보자 그럼. 얘랑 더해봤어요. 그때 얘는 뭐가 됩니다? 10k-10a가 얘가 뭐가 됩니다? 15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갔더니 25a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10k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k라고 하는 거 2k가 뭐가 됩니다? 2k가 5a가 되네. 어허, 그럼 여기는 얘를 5a로 바꾸고요. 여기는 얘를 20a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문자 하나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여기는 얘도 지금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0a에서 7a 뺀 거니까 얘는 13a가 되겠죠. 그 다음에 5a 중에서 3a 뺀 거니까 2a가 됩니다. 끝났네. 그지? 한 문자로만 다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에 대한 비례식으로 완전히 다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돼요. 지금 상황이 뭐래요? 어른 중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건 지금 어른 중에서 뭐이고 싶었어요? 여자이고 싶었어요. 그니 그러니까 얘는 전체 20A 중에서 뭐이고 싶었어요? 7A고 싶었군요. 얘는 20분의 7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 이런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게 표로 나와 있을 때 실제로 그냥 비례식이 아니라 퍼센트 비례식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인원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저렇게 다 비율로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최대한 그 비례식, 비례 상수를 최대한 적게 세팅을 해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다음 또 질문 없나요? 유형 2번은 끝났어요? 유형 3번 볼까요? 26번 보자. 자,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씩 2개의 제비를 뽑는데요. 2개 모두 당첨 제비를 확률을 P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만 당첨 제비를 확률을 P2라고 할게요. 그때 P1 더하기 P2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뽑은 제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몇 개? 5개 이렇게 할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2개가 당첨 제비였어요. 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개씩 2개의 제비를 연속해서 뽑는데 근데 2개 모두 당첨 제비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P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뭘로 갑니다. 첫 번째 5분의 3의 확률로 하나 뽑았네요. 아니 무슨 5분의 2의 확률로 하나 뽑았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뽑아져 나간 상황이 얘가 뽑아져 나간 상황이니까 몇 개 남았고요? 4개 남았고요. 그치? 몇 개 남았습니다? 1개 남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건 답이야. 그러니까 P1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뭐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죠. 그죠?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거 첫 번째에도 당첨제비를 뽑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에도 당첨제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될 확률은 첫 번째 당첨제비를 뽑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당첨제비가 뽑혔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는 얘가 됩니다.
됐나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개념 없이도 우리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이제 P2가 중요한데 P2라고 하는 거는 봐봐. 얘는 두 번째 애만 뽑힌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 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5분의 3입니다. 첫 번째 안 뽑혔어요. 두 번째 뽑혔네요. 두 번째 4개 남았는데 요거 하나 갖다 쓴 건 2개, 4개 남았으니까 2개 남았잖아. 그지? 2개. 이렇게 계산해 준 게 P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버리면 답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나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면 나눠서 다시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답은 얘더하기 얘네요. 다시 재워봐. 다시 봐봐.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는다.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는다라는 사람. 첫 번째는 뽑히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지? 근데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조금 상황이 애매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뽑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뽑힐 확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첫 번째 안 뽑혔어요. 두 번째 뽑혔어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런 확률이랑 이런 확률 두 개를 구해서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답이지.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봐봐. 이 계산하면 얼마야? 10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0분의 3인가요? 네. 10분의 3. 요거 두 개 더해보면 뭐가 돼요? 10분의 4가 되면서 뭐가 됩니다? 5분의 2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뽑히든 말든 두 번째 뽑을 확률도 여전히 첫 번째 뽑을 확률과 동일하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합당하게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복불복 게임으로 남아있는 거야. 왜? 첫 번째 뽑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뽑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맞아?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다르다면, 그지? 두 번째만 제비를 뽑을 확률을 생각한다면 걔도 똑같이 5분의 2가 나오니까 제비뽑기는 괜찮은 게임인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제비뽑기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됩니다? 이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그냥 5분의 2가 됩니다. 첫 번째 뽑든 두 번째 뽑든 세 번째 뽑든 네 번째 뽑든 다섯 번째 뽑든 상관없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 5분의 2라고 써줘도 상관없겠네요. 또 그 확률 소수점으로 나오면 소수점으로 써도 돼요? 확률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소수점으로 써도 되냐고? 근데 그래도 되긴 해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답을 그렇게 써도 되냐고?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 계산하기 더 불편하지 않니? 아니, 애초에 다 소수점으로 나와. 아 그래 몇 번 문제가? 34번 문제. 아 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이길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답도 소수점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분수로 나와도 돼. 또 질문? 선아 25번? 25번 가봅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신입생 9명 중에서 6명은 남학생이래요. 그 다음에 3명은 여학생이래. 이들 중에서 신입생 대표 2명을 차례로 호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학생이 뽑히고 두 번째는 남학생이 호명될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9명 중에서 처음에 여학생 그지? 그럼 한 명 호명했으니까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어. 남자는 몇 명 남았어? 6명. 됐나요? 또 24번이요. 24번. 자, A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7개, 2개 이렇게 들어있대. 임의로 한 주머니를 선택해. 저기서 임의로 택한다. 임의로 택한다. 몇 개를 택했어? 2개 중 선택했지. 그럼 하나의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임의로 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집었을 때 그 동전이 A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분의 1의 확률로 뭘 해야 되겠고
A 주머니를 선택해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총 몇 개 있는데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원짜리를 뽑아야 되겠고. 끝나네. 됐어요? 요게 이제 A 주머니 선택하는 거고, 이게 100원짜리 선택하는 거. 이건 조건부 확률도 아니죠.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집었을 때 그게 100원짜리 동전이었대. 일 때 그 동전이 B 주머니에서 아니 무슨 그냥 이게 없었어. 그 동전이 그냥 100원짜리였을 때 라는 가정하에 그 주머니 다시 그 동전이 사실은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임의로 택해서 집었을 때 그 동전이 100원짜리가 나왔대. 여기까지 상황, 첫 번째 상황. 그 다음에 그 동전이 그러면은 A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이었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A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나옵니다. 이런 상황 하나. 그지? B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나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분에 얘가 A 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왔을 이런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전체 몇 개니? 9개. 9개 중에서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다시 계산해주면 걔가 이 조건부 확률을 푼 겁니다. 다음. 경훈이. 네? 질문 많잖아. 많긴 하죠. 질문해요. 5분만 더 있다가 쉴게요. 그렇지? 5분만 더 하고 좀. 저 13번이요. 13번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래. 그것이 짝수일 확률. 6의 약수는 몇 개 있어요? 1이랑 2랑 3이랑 6, 4개 있지. 이거 중에서 짝수일 확률 2랑 6 두 개 있잖아. 그치? 얼마예요? 4분의 2입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전 사건이 뭐예요? 1, 2, 3, 4, 5, 6. 오케이? 근데 지금 6의 약수일 그런 사건이 A였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짝수일 사건이 B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6의 약수. 여기는 얘가 짝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치? 그럼 원래 상황 자체가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엔 짝수니까 여기엔 4 하나 더 있었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체 사건이 된답니다. 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지금 짝수일 확률이라면 전체 이거분에 이걸 해야 답이지만 맞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전체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조건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분에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독립일까 아닐까? A와 B는 독립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다시 봐봐. P, A 바 B. 다시 여기서는 B 바 A네. B 바 A. 이렇게 되는 애랑 P, B랑 같아요, 달라요? 봐봐. 4개 중 2개지. 6개 중 3개지. 맞아? 비율이 같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독립이야. 되나요? 거기까지. 또. 모르는 거 그냥 다 물어봐. 유튜브를 뽑세요. 43번. 43번.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데 임의로 주머니를 하나 택했대. 또 그 주머니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었겠네. 그죠? 그래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럼 얘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뭐였다?
A에서 나온 거였다 라면은 상황이 B에서 나왔다. 그러면 얘가 A 주머니에서, 그지?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도 있었을 거고,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온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것 중에서 나는 이렇게 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온 지금 요 상황이 지금 궁금하군요 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나는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검은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이 확률과 일치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런 상황은 어때요? B 주머니에서 하나 뽑을 겁니다.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전체 몇 개 중에서 마찬가지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얘는 3개 중에서 하나 뽑았고 검은 거 3개 중에서 하나 뽑았어요. 요거 분해 여기는 얘를 한 번만 더 여기다 갖다 써주면 이렇게 되는 계산 결과가 답입니다. 됐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는 거가 어렵니? 요렇게 세팅하는 거 괜찮아요? 할만해? 윤빈이 여기 어려워? 그러면 이걸 좀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봐. 이게 B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건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 차라리. 그리고 여기는 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 이 사건을 내가 2라고 잠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완전 개념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지금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그지? 이런 상황 중에서 뭐가 궁금합니다? B가 될 확률이 궁금하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중에서 나는 얘를 P2 요거 분해 P B 교집합 2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얘는 지금 여기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E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나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얘인 건데, 그지?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될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과 이렇게 될 확률이 있지. 이렇게 될 확률과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확률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다시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겠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잖아, 그지? 얘는 뭐예요? 의미가 B 교집합 2가 되죠. 그지? 그다음 파란색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쓰잖아. 2차 집합 B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지? 아니면은 B가 아닌 거와 2의 교집합이라고 해서 얘는 2, B 여집합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지? 차집합이랑 얘랑 똑같은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B의 여집합, 교집합 2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사건을 내가 잠깐만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분명히 A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 있는 걔를 내가 A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전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사실 뭐가 된 거야? A가 된 거야. 그죠? B의 여집합은 사실 A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B가 아닌 이 바깥쪽 부분은 사실 뭐였어? A였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뭐라고 표현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돼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거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분해,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갖다 써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였고, 여기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잖아. 그치?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여기는 얘가 뭐예요? 여기는 얘가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부분에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입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머릿속에 마인드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복잡한 식도 풀 수 있습니다. 알죠? 근데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봐봐.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봐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맞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 흰 공 하나, 이 상황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히 뭘 떠올려? 얘가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지? 경우를 몇 개로? 두 개로 쪼갤 거 아니에요. A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어요. B를 뽑아가지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쪼갤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당연히 이거잖아. 그지? 그거 분의 얘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54번. 자,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아요. 이게 딱 근원 사건 이야기다, 그지? 근원 사건 이야기. 다음 보기 중 사건 1, 2, 3, 4가 서로 독립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독립이다 아니다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P. 그렇지, 뭐 A가 B나 뭐 B가 A나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지. 이렇게 된 게 PA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얘가 독립인데 이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곱셈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원래는 PA 곱하기 다시 PB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PA A가 B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랑 같을 테니까 PA랑 같을 테니까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어? PA 곱하기 PB가 되는 요거 지금 골라주세요. 그냥 요거 가지고 우리 뭐 합니다? 판단합니다. 판별식처럼 쟤를 사용합니다. 요런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율로만 따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비율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다시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얘에서 얘가 될 확률도 3분의 1이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따지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비율로 따지는 것. 다시. 얘에서 얘가 될 확률, 얘에서 얘가 될 확률, 얘에서 얘가 될 확률,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이 비율이 같아지면, 그지? 그 확률 값이 같아지면 걔가 뭐가 됩니다? 독립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하면 사실 요거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 쓰는 게 사실 더 불편하긴 하지. 맞죠? 여기는 얘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하자. 이거 C라고 하고 요거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건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우린 다 구해봐야 되잖아. PA 구하고 PB 구하고 그 다음 PC 구하고 그 다음 또 뭐가 PD까지 다 구한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저거 보고 싶은 거니까 얘는 P A 교집합 B 구하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니은에서는 P A 교집합 C 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P A 교집합 D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뭐랑 곱한 게 PA랑 이렇게 곱한 게 요렇게 곱한 게 요렇게 곱한 게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지? 요렇게 해야 되니까 차라리 비율로 가볼까 우리? 요건 할 수 있겠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비율로 가보자. 자, 그럼 여기서 얘에서 얘가 될 확률 얼마?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3분의 4분의 근데 5가 4분의 1이지. 하나밖에 없잖아. 얘 중에서 얘가 될 확률이니까. 오케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2분의 1.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2분의 1. 맞네요. 그지? 요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에서 얘가 될 확률 보자. 3분의 2죠. 그죠? 그럼 얘에서 얘가 될 확률은 4분의잖아. 이미 틀린 거야. 이거. 맞아요? 4분의니까. 딴 거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사실 이미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어? 비율 가지고 보자는 게 전사건 이렇게 B가 S가 있었어. 그지? 저기서 지금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나봐. 그 다음 B가 B나 C나 이런 애들이 있었나봐. 그지? 여기 어떤 그 X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A랑 X랑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었어. 그러면 나는 뭘 본다? 얘분의 얘 한 개 PX잖아, 그지? PX. 여기는 얘가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 X가 A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의 의미 자체가 뭐야? 이거분의 이거 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얘의 의미는 뭐예요? 전체분의 이거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바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걸 사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거든. 그래서 얘가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비율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비율로 하는 게 계산은 훨씬 더 쉬우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56번. 56번.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또는 1번 또는 3번, 한 번 또는 3번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네요. 세 사건 A, B, C에서 독립인 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는 전체 그 경우가 몇 가지가 돼? 8가지가 되지. 맞아요? 얘는 사실 순서상으로 나오는 거거든?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지금 3개짜리잖아. 3개짜리. 순서상. 3번 던진 거니까. 그지? 그럼 얘는 H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 TTT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봐봐. 사건 A는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PA가 얼마일까요? 2분의 1의 2승. 총 몇 번 시행 중에서? 3번. 3번 시행 중에서 2번. 2번 앞면이 나오고 싶어요. 그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2승. 그지?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이 됩니다. 이 생각까지. 우리 독립시행의 정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이게 다 경우가 따로따로 세야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PB가 되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PB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앞면이 나왔대.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인 거지 뭐. 첫 번째 앞면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냥 2분의 1이다. 됐어요? 다시 봐봐. 자, 1회, 2회, 3회가 있어요. 여기선 꼭 앞면이 나오고 싶어. 얘는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고 얘도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될 확률은 2분의 1일 거고 얘가 될 확률은 1일 거고 얘가 될 확률은 1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곱한 게 사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뒷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분의 1 끝. 그 다음에 PC를 봅시다. PC는 뭐예요? 1번, 한 번 또는 3번. 한 번 또는 3번. 한 번 나오는 건 뭐예요? 3C1 곱하기, 그지? 2분의 1에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는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더하기. 3번 다 나오는 거는 그렇지.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럼 8분의 요거 3이고 요거 1이니까 요거 4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구해놨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A랑 B랑 C 중에서 지금 뭔가 생각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또 3가지 더 구해야 돼. 이렇게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까지 B 요집합 C까지 이렇게 3개를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봐봐. 지금 요렇게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는 앞면은 2번 나왔는데 첫 번째 앞면은 1번 나왔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봐. 첫 번째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이 이렇게 있다고 쳐봤을 때 이때는 무조건 앞면이 나왔어. 그지? 그럼 요거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지? 하나는 앞면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뒷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앞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8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그냥 8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A랑 C래요. 그럼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1번 또는 3번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빵이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B, 그러니까 얘랑 첫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근데 세 번 때는 안 돼. 그치. 그럼 얘랑 교집합을 해버리면 결국 첫 번째, 그냥 세 번째네. C네. 그냥 C네. 다시 봐봐. 상황이 뭐냐면 여기 똑같이 1이랑 2랑 3회, 1회, 2회, 3회 이렇게 있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대? 첫 번째는 앞면이 나와야 된대.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그러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거나 뭔 소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x 이렇게 나오거나 다 뒷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5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럼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겠어? 두 번 중에 두 번 다 뒷면이 나왔다.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지? 얘는 두 번 중에 한 번도 뒷면이 안 나왔다.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잖아. 4분의 2죠. 얘는 8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요거 4분의 1이고요. 요것도 4분의 1이고 더하면은 4분의 2잖아. 그지? 4분의 2. 얘랑 곱한 거니까 8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뭐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8분의 2죠. 이거는 근데 A교 C에서 한 번 또는 세 번 그게 0인 게 두 번 나오는 사건이라서요. 그렇지. 근데 얘는 세 번 나오면 두 번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나눌 때 있잖아. 한 번만 앞면이 나왔어요. 두 번만 앞면이 나왔어요. 세 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앞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될 그러니까 사건이랑 이렇게 될 사건 두 개를 더한 게 뭐라면 C라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뭐예요?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한 번 또는 세 번 나왔을 확률이라면 한 번만 나오거나 세 번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얘는 두 번 나온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 번이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세 번이 나왔다는 거는 두 번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처럼 우리 쓰는 거 있잖아. 판별식처럼 쓰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확률을 내가 각각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구해주면은 그냥 풀 수 있어요. 좀 계산량이 좀 많긴 하지만. 그죠? 차분하게 보면 됩니다. 다음 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A랑 B랑 C랑 직관적으로 누구랑 누구가 독립이겠다는 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쓰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66번이요. 66번입니다. 66번. 자, A 주머니에는 붉은 것을 5개, 파란 것을 3개가 들어있대요. 그다음 B 주머니에는 붉은 것을 3개, 파란 것을 4개가 들어있는데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두 주머니에서 각각 임의로 한 개씩 뭘 꺼낼 때, 구슬을 꺼낼 때 두 개 모두 파란색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A 주머니에서 내가 꺼내는 거나 B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독립이다 아니다가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그렇지? 얘네들 당연히 독립일 테니까 당연히 두 개 모두라는 거는 교집합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두 개 모두 A 주머니에서 파란 공 꺼내는 사건,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꺼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는 그냥 PA 곱하기 PB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지? 당연히 그냥 A 주머니에서 파란 공 꺼내는 거니까 얘는 8분의 3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7분의 4였을 겁니다. 곱해주면요 얘는 1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다음 뒤에 안 풀어봤지? 안 풀어서 질문이 있구나. 진아 질문이니? 없어요? 규원이네? 67번 해주시면 돼요. 67번. 자, 세 문제로 구성된 시험을 치른 결과 1번, 2번, 3번 문제의 정답률이 각각 이거였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2번 문제만 맞았을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봐.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 문제가 틀리면 불안해서 2번 문제가 더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번 문제 맞출 확률이 80%였고 2번 문제 맞출 확률이 50%였고 3번 문제 맞출 확률이 40%였으니까 얘네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각각 맞출 확률들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된 거야. 그지? 독립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2번 문제만 맞췄다는 거는 1번 문제는 틀렸어요, 2번 문제는 맞았어요, 3번 문제는 틀렸어요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지? 그럼 1번 문제 틀릴 확률은 당연히 20%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맞았을 확률은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틀렸을 확률은 60%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다. 요거 두 개 곱한 게 10이니까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은 100분의 6이니까 얘는 몇이 됩니다? 0.06이 됩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안 그렇죠, 우리? 그치? 1번 문제, 2번 문제 틀렸어. 그러면 3번 문제 불안해서, 그지? 각각이란 말이 나오면 독립사건으로 가요? 그렇지.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국어랑도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수학이면서 국어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해줘야 돼. 그게 내가 생각하기 쉬운 방법.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가 딱 각각이라고 써있니? 각각. 이런 상황은 얘가 되거나 말거나 얘가 되거나 말거나 서로 독립입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 앞에서 물어봐도 돼요? 돼요. 4번. 4번. 4번 갑니다. 4번에 4번에 1번. 요거.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가 사실은 뭐예요? 교집합 제외하고. 그치, 교집합 제외하고 뭐라고 해요? 집합 용어로. 야, 우리 집합 배운 지 너무 오래됐지. 무려 1년이 아니 6개월이나 지났어요. 응? A, 교. B? A 교비? 요즘.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얘 지금 상황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잖아. 그지? 대로 시작해서 합으로 끝나요. 대칭. 그렇지, 대칭. 차집합. 그렇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 선아 처음 들어. 아니 진짜 처음 들어봐?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봐요? 그거 아까 듣던 아니냐? 아니. 잠깐만, 너희는 문과 갈 거잖아, 그지? 수학 2 해야 되죠? 수학 2에 집합이 있죠? 알아야 돼요. 알았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대칭 차집합이 뭐예요? 대칭 차집합. 당연히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뺀 겁니다. 요렇게 된 거에 합집합입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의미 자체가 이게 지금 A 차집합 B잖아. 여기는 얘가 B 차집합 A잖아. 그 두 개 합집합한 거니까 딱 요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A 합집합 B에서 뭘 뺍니다? 그렇지, 교집합을 뺍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겠군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내가 P, A 합집합 B에서 뭐를? A 교집합 B를 뺀 걸로 계산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확률에서 이렇게 될 확률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될 확률에서 이렇게 될 확률만 제외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뭐냐면 PA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뭐라고 돼 있어? PB분의 다시 PB분의 뭐가? P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얼마래요? 여기 얘가 이건가? 이럴 리가 없잖아. 그지? 못하네. 해설을 잠깐 봐줘. 저럴 리가 없잖아. 몇 분의야? 안 나와있니? 이거 아니에요. A가 B 2분의 2분의 1이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뭘 준 거야? P A분의
PA분의 PA 교집합 B를 준 거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는 PA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쪽으로 슉 넘어가 버리면 얘가 얼마였구나? 12분의 1이었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는 얘가 그럼 12분의 1이란 뜻이니까 12분의 1이란 뜻이니까 여기는 얘가 몇 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12분의 2였으면 좋겠네. 6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여기는 얘가 6분의 2. 그럼 다 됐네. 준비 끝. 뭐만 알면 돼요? 합집합만 알면 끝나겠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 또 써야지 뭐. 합집합의 확률은 얘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 빼기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준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6분의 1이라고 준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1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준 거니까 여기는 얘는 몇이 되겠어요? 이거 12로 통분하자. 4, 2, 6, 5다, 그지? 1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어요? 그럼 이제 난 궁금했던 게 얘였으니까 얘는 12분의 5에서 12분의 1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규환이 요거 때문에 질문이었나 보다, 그지? 이해됐어? 다음 규환이 끝? 그 다음에 윤빈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병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서만? 없어요. 진아?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독립시행의 정리까지는 아직 안 풀어봐서 질문이 없는 건가? 잠깐만요. 선아랑 진아 숫자 얼마나 있어? 저요? 몇 번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가 아니라 그냥 건드리다 말다는 거. 건드리다 말도 하는 게 많아요? 뭐 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했지. 봐봐. 숙제는 어디까지가 숙제냐면은 일단 문제 푸는 거. 그지? 풀어.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은 채점해.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오답 체크까지. 오답 정리까지 해. 그렇지? 오답 정리라는 건 그냥 해설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런 거고. 나머지 4번이 뭐야? 질문할 거 있잖아. 질문할 거를 문제에다가 이렇게 크게 박스 이렇게 치는 것까지가 숙제예요. 알지? 여기까지 박스 치는 것까지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래야 선생님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박스를 쳤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고민해봤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문제는 고민해봤어요. 근데 고민해봤는데 잘 안 풀렸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아예 처음 듣는 거랑 내가 고민해본 거랑 좀 확실히 많이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4개까지 요거 다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되는 게 10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점이 안 돼 있다. 여기서부터 안 돼 있다. 그럼 다 했어도 50%도 안 되는 거야, 사실상. 다 풀어봤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오답 정리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할 거 다 표시했어요. 여기까지 다 해야 100%입니다. 됐죠? 그래야지 숙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문제 푸는 것만 하는 건 사실상 의미 없어. 너희가 그 문제 푸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봐. 왜 푸는 거야? 그냥 숙제로 내주니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 그 다음 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푸는 거잖아. 그지? 그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지?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 다 해오는 게 숙제예요. 숙제가 좀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특히 확률 통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냐면 문제를 다 풀어, 그 다음에 채점을 다 해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 풀어, 채점해, 근데 뭘 틀렸나 봐. 왜냐면 이게 다 풀다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한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해설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모르겠어? 박스 쳐. 거기까지가 그냥 한 문제 푼 거야. 이렇게 푸는 걸 더 추천해요.
알았지? 그냥 쭉 푸는 거지. 나중에 이거 다 쌓이면 이거 한 번에 채점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번에 솔직히 200문제 정도 나가요. 알았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저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너희가 숙제를 보통 언제 해요? 전날. 다음에. 보통. 그러진 않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미리미리. 만약에 200문제가 나간다. 그러면 5일 후에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루에 몇 문제씩? 40문제씩 해결해야지. 됐죠? 그래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말반에 그게 한계야. 주말반. 숙제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잖아,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확률이랑 다른 개념이랑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편하게 봐요. 어렵진 않아. 일단 두 사건 A가 서로 독립일 때라고 했어요. 독립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예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예입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교집합의 의미가 될 텐데, 그지? 교집합은 그냥 각각 곱해주세요가 될 테니까 이 문제는 그냥 4-1 요거랑, 그지? 1-2a 요거 곱해줬을 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지? 근데 정확하게 좀 가보자.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PA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준 거야? 4a-1이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럼 분명히 요 안에는 내포되어 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죠? 무조건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B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지금 뭐라고 줬으니 1-2a라고 줬으니 여기도 내포되어 있는 말 자체가 2a 1-2a라고 하는 게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봐봐, 여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근데 뭐가 궁금하대? 최대값이 궁금하대. 그냥 여기는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뭘 준 거야? 그냥 범위를 줬구나. 그냥 주어진 정의형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a가 몇에서 1에서 2 사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2a-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1, 1 더했더니 2a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얘는 0에서 2분의 1 사이가 되네요. 그러면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범위는 뭐였구나, 얘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안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 전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에다가 a지, 마이너스 8에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4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이고 플러스 6a에다가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당연히 뭘 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미분을 배운 사람들로서, 그지? 미분을 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6a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그 x값이 얼마예요? 8분의 3이네요. 그죠? 8분의 3에서 여기 있는 얘는 그 대값을 가질 거고, 맞아요? 그 대값을 가질 거고, 그 대값이니까 그게 결국 최대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함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범위가 과연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인지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 사이에 있는 범위가 맞았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내가 원하는 최대값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범위를 구해봤는데 그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닌 바깥에 있는 범위였다면 난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다시 새롭게 구해준다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여기서 잘렸다면 이렇게 잘렸다면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고, 지금은 범위가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걔가 극대이면서 최대가 됩니다. 최대값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첫 번째. 그러니까 확률 하다가 갑자기 확률에서 여기서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요거 두 개 곱한 거다. 그 다음에 이거 확률이니까 이 범위 된 거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뭘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그냥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다음 볼게요. 35번. 이거는 그냥 확률 문제인 거는 맞는데, 요런 거는 좀 많이 나오니까, 요런 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철수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떠날 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근데 철수가 우산을 갖고 학교에 갔다가, 분식집에 갔다가, 서점에 들러서 집에 왔대요. 오케이? 학교에 갔다가, 분식집에 갔다가, 서점에 들러서 집에 왔대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일로 갈 테니까 여기서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었어. 그치? 근데 집에 와놓고 봤더니, 오케이? 집에 와놓고 봤더니 결국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 우산을 잃어버렸네. 그치? 그러면 상황은 몇 가지가 됩니다. 학원에서 잃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잃어버렸어요. 요런 사건. 이거나 또는 어디서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건. 이거나 아니면 얘는 서점에서 잃어버렸네요. 라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지? 이게 잃어버린 전체 확률이잖아, 이게, 그지? 이거 중에서 얘가 뭐였어?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궁금하군요. 요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뭘 해주면 됩니까? 학교에서 요로 떠날 때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랬어요? 첫 번째 여기는 얘는 얼마랬어요? 3분의 1이 됐어요. 그지? 얘는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뒤에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분식집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로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분식집에 와서 다시 떠날 때 그때 잃어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학교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식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잘 참다가 서점에서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다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될 테니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분의 요거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 158번. 서점에서 잃어버린 것이 그거네요. 요거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가 두 번 곱해줘. 아이고, 뭐야, 이게 왜 이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58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얘는 사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점화식 관련된 거. 수열 파트에서 너희들 되게 어려워했던. 혹시 점화식 배웠니? 안 배웠어요? 점화식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점화식을 제대로 안 배웠으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점화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번에 시험범이에요. 애들이, 고1 애들이. 근데 애들이 점화식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건 지금 그냥 점화식 세우는 방법이거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 방법은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나요? 이 방법이고,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 그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돼요. 근데 점화식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지. 그치? 일반항 구해주세요. 그건 빠진 거지만, 요런 식 세워주세요. 여기까지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식을 한번 간단하게 세워볼게요. 봐봐. 상황이 어떤 건지 보자. A 상자, B 상자 두 개가 있대요. 각각 검은 공 3개랑 흰 공 하나씩 들어있대요. 그래서 각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씩을 꺼내서 교환한 다음에 다시 상자 속에 넣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A 상자, B 상자가 있었어. 여기 A 상자, 여기 B 상자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검은 공이 지금 몇 개 있었고, 3개 있었고, 흰 공이 하나. 얘도 여전히 검은 공이 3개 있었고, 흰 공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고,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여기 넣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넣었을 때, n번 시행을 거쳐가지고, 얘가 두 상자 속에 각각 검은 공 3개랑 흰 공 하나가 들어있을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봐봐. n번 시행을 거쳤대. n번 시행을 거쳤대. 그래서 내가 AN이라고 썼어요. n번 시행을 거친 후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상황이지. 맞아?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뭘 만들고 싶냐면 n 플러스 1번째 상황을 만들고 싶거든. 그러니까 시행을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걔가 이런 상황이 될 그런 상황을 지금 내가 억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상황은 딱 두 가지 아니야? 두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n번을 시행했을 때의 상황은 사실 얘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얘도 있어요. 이해돼요? 얘가 뭐야? n번을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잖아, 그지? n번을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확률도 있었을 거야. 되니?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한쪽에는 다 검은 공만 있었고 다른 쪽에는 흰 공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에서 각각 뭔가 한 번의 시행을 더 거쳐서 지금 나는 얘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뜻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만 우리는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요? 좀 어렵지? 다시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n 플러스 1번째 시행에서 지금 검은 공 3개랑 흰 공 하나 요 세팅을 지금 맞추고 싶었던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시행의 상황이 얘가 똑같이 지금 검은 공 3개,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흰 공 하나였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확률을 내가 이 확률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an에서부터 시작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 1-an에서 시작하는 뭔가가 또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얘랑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소리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검은 공 각각 선택해가지고 교환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지? 아니면 흰 공을 각각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게 된다. 그지? 그러면 검은 공이랑 검은 공을 서로 교환할 확률은 얼마가 됩니다? 얘 4분의 3으로 선택하고 여기도 4분의 3을 선택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어때요? 흰 공을 선택해서 교환을 한 거니까 당연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 됐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내가 16분의 10의 확률로 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었나 봐요. 요 상황에서는 상황이 어때? 그럼 검은 공이랑 뭐가 바뀌어요? 흰 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황 자체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각각의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원래대로 2분의 1에서 여기 검은 공만 만땅 있는 거 중에서 검은 공 꺼내는 건 당연히 1이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둘둘 섞여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흰 공 꺼내는 건 4분의 2였으니까 2분의 1이었겠지.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얘네들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흰 공이 2개 있고 여기 검은 공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더 해버린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에서는 2분의 1의 확률로 얘가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되나요? 되세요? 그럼 이렇게 점화식을 세워봤더니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 자, 요거는 계산해봤더니 얼마예요? 8분의 5 AN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N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보면 요거 8분의 4 뺀 거니까 얘는 8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긴 얘가 AN 플러스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얘랑 얘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이건 어디서 배우는 개념이냐면 사실 수열에서 배워야 돼. 수열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 개념인 거야 사실은. 여기는 이게 확률이랑 접목되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지? 근데 너희들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해볼 거야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알죠?
어쨌든 이렇게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1은 어떻게 구할까요? A1은 애시당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시작한 거죠. 맞죠? A1은 요 상황에서 한 번 시행을 했는데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상황에서 시작했을 때 다시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는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A1은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8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손아. 요거? 그러니까 요게 뭐였어? 요 상황에서 다시 요 상황에서 한 번 시행해서 다시 요 상황 될 확률이었잖아. 근데 시작은 이 상황에서 시작한 거였지. 그지? 거기서 한 번 시행을 거쳐서 얘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5가 됩니다. 라고 판단. 저도 빵 넣으면 안 돼? 어디다가? 여기다가 빵을 넣어? 어디다가? 얘네다가 빵? 그럼 A1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다 빵, 여기는 얘는 지금 1 이상이야. 오케이? 1 이상. 여기다 빵 넣어도 되긴 하죠. 여기다 빵 넣으면 뭐야? A0가 뭔데, 그럼? 100%입니다. A0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입니다. 그러니까 A0가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 풀어도 사실 답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수열에서는 원래 이거 0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답이 얼마니? 8분의 5 더하기 2분의 1 8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5 3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있고요.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풀어봤어. 질문이었겠지?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미리 한 번씩 해봅시다. 180번으로 가보세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요. 알죠? 다시 해볼게. 이해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180번. 자, 볼게요. 이것도 막 시그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한번 해봤어. 함수인가봐. 그치? 여기는 얘가 좀 해봤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k번 나올 확률이래요. 그럼 pk는 일단 뭐가 됩니다. pk는 n번 중에 한 번만 나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의 확률이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얘가 잠깐만 k번 나오는구나. k번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6분의 5의 그렇지 n-k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어렵다.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잘 봐. 그럼 봐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내가 pk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그냥 1입니다. 이유는 확률은 1이. 그렇지 모든 확률이 될 테니 그지? 모든 확률이 될 테니 1입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얘가 결국은 뭐가 되니까? 이항 정리가 되니까. 맞아요? 얘는 뭘 전개한 k번째 항의 개수예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한 것 중에서 k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따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NC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의 R제곱이고 여기가 B의 N-R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그 R이 0부터 N까지 다 더한 거였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사실상 얘는 A 더하기 B 요거 전체 N제곱을 전개한 거군요. 그지? 다시 봐봐. 얘를 전개한 거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NC0에다가 A의 0제곱에 B의 N제곱부터 시작해서 NC1에다가 A의 1 R에 B에 뭐가 된다? N-1제곱 된다. 이게 쭉쭉쭉쭉 더해 가겠다는 얘기였잖아. 그지? 이걸 내가 시그마로 표현해 놓은 게 이거였던 것 뿐이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전개형은 얘일 테니까 이거 두 개 더해봐야 어차피 뭐야? 1이잖아. 1에 n제곱 해봐야 어차피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1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저 이상한 애가 하나 더 붙었어. 뭐가 붙었어? 여기에 지금 x의 k제곱이라는 애가 이상한 게 붙었어. 그치?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얘가 또 뭐래? fx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0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요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 nck 곱하기 6분의 1의 k제곱에다가 얘는 6분의 5의 n-k제곱에다가 곱하기 x의 k제곱 이렇게 붙은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해? 얘는 이걸 전개한 식입니다라고 해결했잖아 우리. 그지? 이런 폼 형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이상한 애가 더 붙었네. 등비수열? 이거 지금 잘 생각해봐. 이거 되게 꼭 알아야 돼. 이거 나중에 우리 저기 이항정리 가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꼭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봐봐. 여기서 얘랑 응? 똑같네. 봐봐. A의 K제곱이 있어요. B의 K제곱이 있어요. 응? 얘는 AB 전체 K제곱이군요. 그러면 여기는 이 X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해놓고 봤더니 얘는 뭐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얘는 6분의 X 더하기 6분의 5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한 식이겠네. 됐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요식 이상한 애가 붙었어. 걱정하지 마. 여기 붙은 애는 어차피 K제곱이라는 애가 존재할 거야. 그 K제곱은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흡수시킬 수 있는 애였을 거야. 그렇게 흡수시켜 놓고 얘를 전개한 게 얘였으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두 개 더해진 거였으니 얘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더해서 전체 N제곱을 전개한 식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 지금 뭘 넣고 싶다는 얘기? 7을 넣고 싶다는 얘기. 여기다가 몇을 넣고 싶다? 7을 넣고 싶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F7 우리가 원했던 그 F7은 뭐가 됩니다? 6분의 7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10이잖아. 얼마야? 2죠. 2의 K 다시 N제곱이 되는군요. 여기서 K로 2의 N제곱이 되는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시그마가 나오면은 괜히 어려워 보여요. 잠깐만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풀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해줄까? 지금 다시 풀어봐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겠다 라는 사람. 그래. 다시 해줄게. 봐봐. 자, 정리 잘해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확장해 나가는 거야. 다시 봐봐. 우리가 봐봐. NC 제로 곱하기 A의 제로, B의 N제곱 더하기 NC 1, A의 1제곱, B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가다가 NC N에다가 A의 N제곱, B의 빵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는 결국 내가 뭐를 전개했던 식입니까?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을 전개했던 식입니다. 이게 우리 어디서 배웠던 거?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거. 그지? 이항 정리에서 여기는 얘를 이항 계수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항 계수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 수열을 배운 사람들,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 이렇게 느려 쓰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0에서 1, 그 다음에 마지막 n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k라고 잠깐 놨어요. r이라고 할까요? r이라고 잠깐 놨어요. r은 0에서부터 n까지라고 한다면 얘는 nc r에다가 얘는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i입니다. 그지?
얘가 표현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것 뿐이야.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시그마는 우리 편의상 만들어 놓은 기호야.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든 기호는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얘를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럼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되고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돼.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PK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몇 번 중에서 N번 중에서 K번 선택해가지고, 그지? 6분의 1의 확률, 요 확률이 몇 번 나왔어요? K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6분의 5가 몇 번 나왔어요? N-K번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기서 문제를 보니까 fx라고 하는 걸 뭐라고 줬니? 봤더니 시그마 k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저기 있는 저 nck에다가 6분의 1의 k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n-k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에다가 하필이면 x의 k제곱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얘를 다 더한 걸 fx라고 보기로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걸 전개한 게 얘라며. 그지? 이걸 전개한 게 얘라며. 얘가 k였다면 여기는 얘가 k가 되는 거고 얘가 k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게 얘였대. 그럼 다시 얘는 뭘 전개한 걸까를 봤더니 여기는 k랑 하필이면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6분의 x k제곱 6분의 5의 n-k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얘가 이게 통째로 a고 얘가 통째로 b였다며. 여기는 얘는 저기는 저 6분의 x 더하기 6분의 5라고 하는 얘를 전체 n제곱한 걸 전개한 식이군요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고,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fx였구나. 내가 궁금했던 건 f7이 궁금했군요. 그치? f7. 그래서 f7을 봤더니 걔는 2의 n제곱이 되는군요. 이렇게 마무리. 되나요?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사고 방식은 계속 갑니다. 그렇죠? 이항 분포가도 이 사고 방식 계속 가져갈 거야. 여기는 얘 진짜 중요한 식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얘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세요. 203번 볼게요. 이건 안 해도 되겠다. 넘어가자. (212번으로) 가자.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식을 자꾸 눈여겨 봐둬야 돼, 알지?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 이항 정리 배울 때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이런 복잡한 게 있었나 봐. 그리고 넘어갔으면 이런 게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상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구나, 정확하게 얘구나, 얘는 얘를 전개한 거구나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한 거야.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212번이라고 했나? 212번. 요거는 요건 시험범위였을 거야. 그죠? 기억나죠? 지나가 계속 물어봤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요건 시험범위였던 것 같아. 자, 이런 표현들은 잊으면 안 되는 표현들. 이걸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F가 있었어. 여기가 X1부터 시작해서 X의 N제곱까지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게 있었어. X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Y도 이렇게 있었어. 얘는 Y1부터 시작해서 Y의 M까지 해서 이렇게 M개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는 M이 N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할게. 오케이? 왜냐면 나중에 1대1 함수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몇 개일까요? P. 응? P를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M 파이 n이죠. 맞아요? 이게 얘는 지금 뭐야? m의 n제곱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m가지 여러 가지 m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여전히 m가지 맞죠? 얘도 여전히 m가지 맞나요? m가지 각각 m가지니까 여기는 얘는 m의 n제곱 m 곱하기 m 곱하기 m이 총 n번 곱해진 거니까 m의 m제곱이 됩니다. m의 n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 해볼까요? 1 대 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m, p, n까지 그거 할 거야 이제. 오케이? 그거 할 거야. 봐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m개.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m-1개. 그지? 그 밑에 건 m-2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p로 가는 거지. p로. 됐어? 얘는 지금 봐봐. 얘나 뭐라고 불러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지. 순열은 뭐까지? 순서까지 정해줘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그지? 근데 3번부터 여기 있는 얘가 순서가 정해졌대. 무슨 말이냐면 x1이랑 다시 xi랑 xj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순서였다면 이렇게 됐다면 i랑 그 다음에 fxj라는 애가 요렇게 된대. 혹은 요렇게 된대. 마찬가지. 어떻게 돼? 그럼 얘는 크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뽑아놓기만 하면 그중에서 그냥 n개만 딱 골라놓기만 하면 그 순서로 하나씩 그냥 배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순서까지 다 나열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뭘로? 조합으로 합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4번에 xi가 있고요 xj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여기는 얘가 xi, x, fxj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중복이 돼도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둘, 세 번 뽑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뽑았나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넣고 뭐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얘는 중복이 돼도 됐나 봐. 요렇게. 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요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는 얘를 봤더니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대죠. 그지? 뭘로 뽑으면 돼요? H로 뽑으면 돼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됐죠? 이거는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2번 222번 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문제는 5개의 보기 중 1개를 선택하는 오직 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대요. 지혜가 n개의 문항에서 답을 임의로 선택할 때 0점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pn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러면 한 문제 중에서 얘의 의미는 뭐야? 한 문제 중에서 0점이 안 나와야 되고 두 문제 중에서 0점이 안 나와야 돼. 세 문제 중에서 0점이 안 나와야 돼. 네 문제 중에서 0점이 안 나와야 돼. 오케이?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0점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까?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다 틀려. 빵점. 하나 맞았어. 2개 맞았어. 3개 맞았어. 쭉쭉쭉 가서 n개 맞았어. 어차피 찍었잖아. 그지? 다 찍었어. 그 확률들은 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0점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은 얘네들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까지 다 구해서 이걸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지? 0점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된 이 확률 하나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이 될 테니 나는 이걸 다 구하기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뭐해서? 전체 1에서 얘만 빼버리면, 그지? 그럼 뭐가 됩니다? 얘 P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생각할 때 있잖아. 얘를 생각할 때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봐봐. 1-PN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애시당초. 그지? 여기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그냥 확 구해버리는 거야.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면 요 식은 뭘로 바뀌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1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pn으로 바뀔 테니까. 그죠?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요? 여기는 이 값이 궁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에서 4에서 얘 뺀 게 얘는요라는 식을 통해서 얘만 내가 계산할 수 있다면, 그지? 얘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차근차근 보자. 자, 다 틀리고 싶대. 그치? 다 틀리고 싶대. 확률 5분의 4에 n제곱이 돼. 왜? 맞추는 게 5분의 1이잖아. 하나 틀린 게 5분의 4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얘는 뭐였다? 사실상 그냥 여기 있는 얘는 뭐였다? 그냥 5분의 4의 n제곱이었다. 그럼 얘는 뭘로 계산 가능하고?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으로 계산 가능하고, 요거 계산할, 다시.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아니, 이게 잠시, 미안해.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는 얘잖아. 그지?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5분의 4의 n제곱 이거잖아. 됐나요? 그래서 요 계산 자체는 여기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얼마가 되겠어요? 예. 1-5분의 4 요거에다가 첫째 항은 1 넣은 거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분의 4 요거 전체 4제곱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맞아 계산해 봤더니 얘는 1분의 5분의 4니까 얘는 4배에 그냥 1-5분의 4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다? 여기가 얼마였다? 4 마이너스 4배에 5분의 4의 4제곱이었네요. 근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였으니? 4였으니 얘가 얘면 되겠네. 됐나요? 얘를 계산한 결과 얘입니다. 얘는 625분의 2의 8제곱이지? 256인가? 이렇게 답이 없네? 뭐야? 10제곱 1024네. 됐나요? 다음 3번입니다. 자, 한 문제, 두 문제, 선생님 해주고 싶은 문제는 두 문제인데 지금 4분 남았어요. 그지? 그래서, 근데, 그래, 오늘 주말이니까 차 안 타고 가지? 8시에 딱 끝내면 되겠다. 자, 그럼 31번 보세요. 31번. 됐어? 31번. 자, 봐봐. 일단 이 문제를 너희가 읽어보고 상황을 한번 판단해보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상황 판단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니까 그거 먼저 한번 구해봐봐. 10초 줄게요. 전체 경우의 수 몇?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오늘 수업 시간이 떨어질 것 같더라. 이거 계속 떨어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고정해놓을게요. 월요일에 와서. 어? 아니 잘못 잘못. 부분집합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몇 개를 골랐어요? 2개를 골랐어요. 그지? 얘는 봐봐. 그러면 3H일까요? 아니면 8일까요? 아니면 8H일까요? 전체 경우에서. 세 번째 손. 두 번째. 두 번째 손. 첫 번째 손. 첫 번째 아무도 없어요? 선아. 봐봐. 정답은 얘예요. 봐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상황 판단을 먼저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얘의 뭐 부분집합 중. 오케이? 여기까지 판단했을 때
얘의 부분 집합은 일단 몇 개? 8. 8개. 그지? 얘의 부분 집합은 일단 8개. 8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2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8개 중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됐죠? 얘가 뭐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부분 집합을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문제긴 하거든. 봐봐. 첫 번째 집합을 내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집합을 B라고 해버린다는 이 이야기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름이 정해진 거니까 얘는 순열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8H2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8파이2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8파이2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A랑 B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좀 전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뭐였어요? 그냥 중복을 허용해서 두 집합을 선택할 때라고 한다면 그냥 이름 없이 그냥 2개만 그냥 놓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지? 이름 없이 그냥 2개만 선택했을 때에는, 오케이? 그럼 그 경우 중에는 얘는 8H2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로 풀어야 될까 얘로 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지. 뭘로 푸는 게 맞을까? 여기 이게 이름을 써주세요라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왠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지? 불편하지? 거슬리는 거? 괜찮아요? 도대체 뭘로 풀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 내가 지금 이 상황 있잖아. 한 집합이 다른 부분 집합의 확률이,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이 궁금하다면, 만약에 이걸로 계산했어요. 이걸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뽑기만 한다면, 그냥 뽑아서만 생각한다면 얘로 계산하는 게 맞겠지. 근데 뽑아서 나열된 걸로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얘로 계산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근원 사건의 정확한 정의가 뭐였어요? 일어날 확률이 각각 다 같아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만 있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봐. 그다음 공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어.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한 쌍, 이렇게 돼 있는 순서쌍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쌍은 총 몇 개가 있어야? 이만큼이 있어야. 얘는 순서 생각한 거니까 총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순서쌍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걸 세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는 각각 하나씩만 다 존재하는, 유일하게 하나씩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됐어? 안 됐지? 요 말이 진짜 어려운데, 요거는 요 상황이야.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이 순서쌍들 다 생각해보면 얘 부분 집합이 사실 뭐야? 공집합과 뭐 1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2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3만 있는 거랑, 아니 무슨 소리야? A만 있는 거랑 B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C만 있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A랑 B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B랑 C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C랑 A가 있는 거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A, B, C까지 있는, 이게 3개 다 있는, 이렇게 총 8개가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지? 이 8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서 순서쌍을 만들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A만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얘 반대로 거꾸로 된 거 있잖아. 얘 거꾸로 된 거는 A만 있는 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집합이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있었지. 됐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랑 얘를 다 뭘로 보겠어요? 하나로 보겠어요. 라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뽑아볼게. 그지? 얘는 여기서도 하나지. 그지? 여기서도 하나지. 맞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얘 있잖아. 얘도 하나로 본다는 소리고 얘도 하나로 본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근데 얘는 2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생할 확률은 얘 2배 아니니? 맞아요? 이해돼요? 다시, 이게 발생할 확률은 실제로 내가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발생할 확률은 얘가 될 확률의 몇 배야? 2배야. 그렇다면 얘는 근원 사건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 확률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려다가 이게 막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일단 내비뒀는데 그게 근원 사건 얘기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 웬만하면 다 순열로 생각해요. 알았죠? 그냥 물론 뽑는 걸로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요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됐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하지마. 하지마. 넘어가요. 그냥 지워버려.